답변을 안 하셨던 거 중심으로 오늘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. 일단 저번 컨텐츠였는데 가죽 아니고 이거 HGS 가죽 이전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실장님, PD님 재밌을 것 같은 소재가 있는데요. 듀펠 단골 손님 집에 가서 옷장 구경하는 거 어떠세요? 오신다면 저희 집 환영입니다. 그분 누구시지? 일단 닉네임으로는 KDUK3508이라는 분이라서 KDUK? 이걸로는 짐작이 잘 안 되는데 한번 그래서 고객님의 집에 한번 방문해 본다? 만약 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? 일단 간다면은 일단 술 한 병 들고 가서 거기서 그쪽 동네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하나 시켜가지고 그 고객분이랑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왠지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보니까 집에 내가 만든 옷이 많으실 것 같거든. 그쵸, 왠지. 그쵸.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으셨는지 한번 보고 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, 또 우리 옷을 좋아해 주시는 분의 강도가 다양하지만 좀 세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. 보통의 아무튼 사람은 아니야. 그래서 보통이 아닌 분과 이런저런 그냥 잡담, 사담, 여러 가지 그냥 사는 이야기 그런 걸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근데 그 옷장에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옷이 너무 많아. 내 마음에 안 드는 옷. 그런 거는 이제 말씀드려야지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취향의 문제이지만 네. 그러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오히려 한번 가볼까? 간다고 말씀드려. 추진할 수 있다. 추진 가능하지. 근데 저녁 식사까지 가능한지. 저 퇴근 후에 매장 종료 후에 가야 되니까 대부분. 되게 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많이 크죠. 그리고 또 그 댓글, 그 컨텐츠랑 동일한 편에 달린 댓글인데 실장님이랑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일단 쓰셨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랑 연봉 협상하면서 면담을 쫙 해봤는데, 그러니까 일하는 게 괴롭다, 힘들다, 나가겠다 라고 하는 친구는 없어 일단. 근데 재미가 있다.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다 힘들지. 그쵸. 사실 그지. 그냥 바깥에서 그냥 막연히 브랜드를 보는 거랑 막상 나랑 같이 일을 하고 하면 어쨌거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. 그쵸. 특유의. 그래서 나도 참 미안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그런 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것 자체야 사실 여기서 벽돌을 나른다거나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일하는 업무 자체는 사실 되게 무난한 것 같아. 그렇지만 정말 큰 기업처럼 월급이 높진 않지. 그런 게 좀 미안한 부분이고, 그 외에는 아마 일하는 것 자체는 아마 재미있을지도. 이걸 보시는 분은 어떤 상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 이제 배틀필드 팬츠 이제 그 관련돼서 51 트라우저 끈은 지열 용도보다는 물품 이탈 방지 혹은 고정하는 기능이에요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어요. 아 그래? 네, 그래서 이게 어떠세요? 이게 더 사실일까요? 그러게. 그 말도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. 근데 내가 이제 그 미군 용품 모으는 덕후들 미국 사이트나 그런 데서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예전에 본 게 우선 지열용이라고 봤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, 진짜 지열이 무슨 다리가 거의 잘렸을 때 수준의 어떤 묶음인지, 좀 내가 실제로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보거나 피를 흘려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또 모르겠는데,
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오히려 틀렸을 수도 있어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. 라는 그렇군요. 그치 뭐 실제 그 만들어졌을 때 그 디테일을 완전히 그렇게 막 딥하게 찾아봐야 나름대로는 찾아봤지만 그 이상의 그건 내가 못 찾아봐서 그러고 보니 실장님은 다양한 옷을 만드시는 데 비해 다양하게 입진 않으시네요. 옷을 입는 재미와 만드는 재미는 다른 거군요.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것도 이제 종종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내가 보통 이제 고객분들한테 나는 코디네이션, 스타일링을 제한하지는 않는 디자이너인 것 같거든. 보통의 어떤 쇼나 아니면 뭐 어떤 브랜드의 뭐 룩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조합과 믹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출해 보세요라는 제안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룩북을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제안한다라는 어떤 목표 없이 나는 그냥 코디를 해. 그냥 나는 뭐든 조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우리 옷도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근데 완전히 매치 안 되는 옷도 종종은 있지. 이렇게까지 믹스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항상 드는 반감이 그럼 왜 안 되는 거야? 안 될 건 없지라는 생각도 들어서 코디네이션에 그렇게 중점을 두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만들어졌다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코디하느냐는 이제 완전히 나는 고객의 스타일, 고객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 브랜드끼리 조합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입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나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지.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러니까 멋을 부렸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수집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어느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으려고 당연히 골랐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입지 않는 옷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사고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그림을 사듯이 사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꼭 입지 않아도 산다 라는 옷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입는 옷들은 그러니까 입지 않으려고 산 것도 워낙 많아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옷도 많아. 그래서 나는 그냥 입는 것만 주로 입는 편이고 내가 되게 멋있게 스타일링을 하는 게 분명히 고객분들한테 어떤 디자이너가 저렇게 또 센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신뢰감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약간 나는 좀 옛날부터 그런 반감이 있었어.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물론 지금도 그렇지. 지금도 어떤 셀러브리티가 입은 옷을 보고 거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. 근데 나는 옛날부터도 이 연예인 이 사람이 이걸 입었다고 사람들이 이걸 찾는단 말이야? 라고 하는 게 되게 의아했어. 하지만 패션 마켓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통했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연예인보다는 뭐 셀러브리티가 뭐 패션 유튜버가 됐건 뭐 더 인플루언서가 됐던 더 영역은 넓어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입었다고 나는 그게 절대 멋있어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멋있어 보이는 것을 약간 오히려 반대로 약간 하게 됐달까? 그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 스스로를 좀 멋있게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 약간의 불이익도 있겠지만 뭐 촌스러운 놈이라고 욕을 먹는다거나 뭐 어딘가에서 악플로 안태옥 새끼 옷도 잘 못 입으면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내가 물건을 보는 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난 내가 괜찮은 것들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내 기준에 다 괜찮은 것들이야. 근데 특정 뭐 포커스를 해서 내가 좀 수집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그게 별로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데 나는 오륜기를 좋아해. 나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륜기는
공식적으로 상표로서 쓸 수가 없어. 아마 내가 옛날에 알기로 그래. 그러니까 올림픽을 실제로 하는 뭐 그 어떤 메인 스폰서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걸 쓸 수 있고 그냥 디자인으로는 이거를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오륜기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디자인이잖아. 그래서 오륜기는 내가 실제 올림픽을 개최하거나 아니면 내가 올림픽 경기의 스폰서가 되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, 내가 직접 만들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수집하고 싶어.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이 오륜기가 있는 올림픽 굿즈? 올림픽 굿즈가 빈티지 마켓에서 어떤 카테고리로 되게 뭐 높게 취급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거든. 그래서 또 난 더 마음에 들더라고. 그래서 나는 오륜기를 모으는 사람. 뭐 그거 외에 난 좀 뉴욕 굿즈를 좀 모으기도 하고 뭐 특정 국기가 약간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다들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밀리터리 프린팅 군대에서 사용했거나 그거를 기념하는 어떤 모델들의 그 프린팅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티셔츠 중에서는 락 티셔츠 같은 장르도 있고 뭐 만화 캐릭터 장르도 있고 뭐 조던도 있고 뭐 여러 그게 있지만 아무튼 나는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그 외에도 이제 데님에서는 또 이런 거, 군복에서는 이런 거 진짜 뭐 카테고리 다양한데 또 나는 내가 모으는 그 장르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내가 옷을 보는 퀄리티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설령 남들이 좀 초라하거나 후지게 보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. 취향의 변화도 있으시는 거잖아요, 사실. 그렇지. 뭐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의 디자인의 옷을 사기보다는 사실 이제 빈티지를 선호하게 된 것도 사실 취향의 변화이기도 하고. 그렇지. 예전에 디자이너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디자이너가 어떤 걸 보고 해석했는지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다가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거지만 여전히 근데 뭐 지금 봐도 뭐 지금 현존하는 현행 디자이너들의 작품 중에서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전히 있긴 있어. 그걸 막 이렇게 사진 않지만 뭐 가까운 브랜드 중에는 뭐 그 르메르 옷을 보면 이 사람은 참 패턴을 잘한다. 혹은 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어떤 정말 철학이 완전한 느낌이다. 왜냐면 르메르 옷이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거든. 근데 흐르면서 지금은 완전체가 된 듯한 그런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 정립이 딱 된 느낌이라 딱 그 사람의 변화의 흐름을 딱 보다 보니까 역시 약간 대가의 이제 지금 반열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.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런 거 어떤 하이 패션이나 디자이너 옷들을 거의 사지 않으니까 않지만 어쨌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쁘다고 판단을 한다. 실장님이 매일매일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쇼츠로 만들면 채널이 떡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. 사실.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나도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에 옷을 그렇게 많이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티랑 이너 양말 정도만 갈아 신고 땀이 나지 않으면 겉옷이랑 바지는 연속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야겠네요, 쇼츠를. 일주일에 한 번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면 만약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내 멋있는 옷들 다 꺼내서 매일매일 바꿔 입을 수도 있지. 근데 뭐 바꿔 입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옷이 너무나 많으니까. 그쵸. 너무나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도 다 좋은 옷들만 있거든. 그러니까 내 기준에 물론 뭐 최고의 옷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기준에 정말 다 의미 있고 아니면 매력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해.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민해보세요. 이거는 실장님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아니냐, 노력을 해야 구분되는 되는 거예요. 거잖아. 네. 근데 그게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네, 이게 한번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했으면 정말 꾸준히 해야 네. 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
내가 뭔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막 그렇지가 않아가지고. 그쵸. 한 번 했다가 한 10일 정도 되면은 약간 현타가 올 것 같거든요.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매일매일 이걸 찍어야 돼 이러면서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. 새우깡 오리지널 정말 맛있죠. 안주 탑 동의하십니까? 실장님이 새우깡 맛있다고 컨텐츠에서 말을 해서 이 댓글이 달린 거예요. 새우깡이 맛있는 거는 맞지만 뭐 안주 탑은 아니지. 근데 새우깡을 한 수년 동안 안 먹다가 그때 아마 되게 오랜만에 새우깡을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. 근데 내가 먹는 술이 요새는 정종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새우깡 뭐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지만 안주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그런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깡소주에 새우깡 안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지만 난 그래도 술을 먹는다라는 허세를 부린 사람들이 주로 그 말을 썼었거든. 아무튼 근데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. 그리고 지퍼편의 댓글이에요. 리리는 한국 지사가 있지 않나요?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사가 있어요, 리리가? 그러니까 원래 지사같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다른 새로운 어떤 이제부터 리리는 여기 코리아 여기 우리가 지사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디스트리뷰션을 하기로 했으니 리리는 우리에게 주문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사장님이 나타났어. 근데 연락이 잘 안 돼. 그래서 나도 좀 의문이야. 그래서 뭐 나도 그때 한번 미팅을 해보고 이렇게 연락을 또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건지 뭔가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뭐 내가 전화 건 타이밍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업무 영업 시간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뭐지? 약간 그냥 약간 라이센스만 따오고 영업을 안 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스탁으로 쌓아둔 리리 지퍼도 이제는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데 이제 거의 없거든. 그래서 한번 이제 발주 필요한 타이밍에 한 발주할 때가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려던 참이긴 해. 사장님이 옥중 스케치를 볼 일이 없겠지만 보신다면 연락을 꼭 받으시면 좋겠네요. 그러게 약간 젊은 분이던데. 그리고 지퍼 소개 책자를 보면서 안녕하세요, 저 지퍼 책자는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. 구매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공짜로 받는 책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지퍼의 브랜드에서 탈론도 그렇고 뭐 YKK도 그렇고 뭐 콘마루도 그렇고 내가 지퍼를 주로 오더하는 바이어예요라고 하면은 오더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받은 거라서 나도 돈 주고 사진 않아서 파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짜야. 그러니까 만약에 오더를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본사에 뭐 그 각 지퍼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시아 지사든 뭐 미국 지사든 아무튼 메일을 보내면은 가까운 데에 우리 코리아가 있으면 연결해 주니까 아마 코리아가 있는 데들이 많이 있을 거야.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락하면 저 오더할 거니까 카탈로그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줄 텐데 예전에는 이게 다 아날로그 책으로만 존재했어서 책으로 줬는데 요즘은 자기네 사이트에 약간 PDF처럼 이렇게 카탈로그를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서 요새는 그 종이를 안 주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YKK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책을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사이트에서 보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. 아마도 PDF를 받으실 것 같긴 하네요. 이제는. 뭐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지.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듀펠 센터 댓글은 안 가져왔어요. 옥중 스케치 댓글만 가져오고 근데 그 듀펠 센터 콘텐츠에서도 나왔는데 실장님 맨 그레고리 가방 품명 알 수 있을까요? 요것도 댓글이 있습니다.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가방이 저는 아무튼 일본에 가면 요번에 이제 느린 양반이랑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짐을 저는 거의 가져가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우면 뭐 이걸 구매하고
뭐 필요하면 뭐 머플러를 구매하고 뭐 그런 비가 오면 약간 비옷 같은 걸로 구매하고 약간 그런 편인데 그때 마침 쇼핑백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나카메구로의 그 논네이티브 매장 요번에 가니까 뭐 커버초드라는 가게 이름으로 바뀌었던데 내가 갔을 때는 벤더라는 이름이었어. 근데 뭐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레고리랑 논네이티브랑 콜라보해서 나온 모델이라서 모델명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레고리 논네이티브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그 가방이 나올 건데 당연히 그때만 팔았었으니까 그 가방을 직접 구한 당사자인 너가 안내를 해드려. 그 뭐 일본 옥션이나 뭐 메루카리에서 샀다 그랬지? 네. 매물이 많이 있어? 없어요 거의. 아 없어? 네. 근데 그게 사실 말이 가방이지 그냥 캐리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가방의 장점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너무 손에 든 막 구제 쇼핑백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걸 손으로 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용량이 그러니까 딱 맸을 때는 그렇게 막 커 보이진 않는데 그냥 거의 약간 기내용 캐리어 정도 크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다 들어가는 크기의 수납력을 가진 가방이라 그래서 출장을 갈 때는 그 가방을 주로 가져가는 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알고 있지만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으니 이제 2개 남았어요 댓글이. 이제 요거부터 하는 게 낫겠다. HGS 정글 퍼티그 판매 나중에 하시는 건가요? 듀펠 센터에 갔더니 안 보여서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러면 지난 걸 보셨나 보다. 요번 거요. 그치. 그러니까 지금은 디스플레이는 되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판매는 내일이지. 그러니까 3월 22일.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판매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을 테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표 대표님이랑 술 드시는 콘텐츠의 댓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장님 추천하시는 술 그 이름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일단 물어보셨어요. 이게 보리 소주 아닐까요? 보리 소주야. 그 이름이 뭔가요?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근데 그 약간 술병에 약간 문어 같은 게 그려져 있지 않았나? 그거는 론나님 촬영 때 문어였고. 그래? 그런 문어가 맞으면 네. 그건 고구마 소주였던 것 같아. 모르겠네. 문어는 론나님 촬영 때 쓰셨고요. 근데 그거에 작은 사이즈가 그래? 똑같은 소주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였으면 아마 맞을 거야. 그래서 무슨 뭔 타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. 그냥 소주인가요 그러면? 소주, 일본 소주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소추라고 하던데 뭐 아무튼 소주 25도 정도 술이라 얼음에 타서 드시면 좋고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. 콤반에 가면 그거밖에 안 파니까. 그래요? 콤반에서 그 정재 대표가 여러 개 테스트 시음 해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소주를 갖다 놓은 거야. 그럼 정확한 이름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정재 대표님이랑.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일본이 좀 우리나라도 지금 다양하게 술 종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술꾼으로서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일본이 워낙 좀 그걸 전통적으로 같은 보리나 같은 쌀, 뭐 고구마 이런 소주로도 지역마다 브랜드마다 되게 다양한 맛을 내고 있는 종류가 진짜 많아서 일본의 그 리큐르 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데 가니까 그러니까 서양 술 위스키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상당 부분 있는데 니혼슈 그러니까 일본 술 그러니까 니혼슈를 정종을 비롯한 소주도 그렇고 뭐 일본 위스키도 그렇고 일본의 술에 대해서도 종류가 정말 많아서 이렇게 이 소믈리에처럼 그 사케 소믈리에도 있잖아 심지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부러운 포인트더라고. 일본 시골에 가면 그 지역 술이 또 명물로 또 있고. 이번 출장 때 많이 드셨어요?
이번에는 뭐 도쿄였으니까 그냥 그 집에서 파는 것들 뭐 마셨지만 거의 소주보다는 정종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. 왜 사케로? 음. 막 거의 종류별로 그 가게에 5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면 5가지 다 마시고. 알겠습니다. 질문은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 왔고요. 그 찾아보면서 음. 옥중 스케치에 댓글을 정성껏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네, 그분들에게 뭐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. 어, 댓글을 달아주시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이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있으면은 항상 알림이 그러니까 띠링띠링 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 표시가 이렇게 나와서 늦게라도 보곤 하는데 이 옥중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계정이 아니라 PD가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자로서 있는 거다 보니까 알림이 직접적으로는 딱 안 와서 어, 나중에 한참 뒤에 봤을 때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늦게 보더라도 보기는 보니까 달아주시면 언제라도 늦게라도 그 질문이었다면 답을 달고 어떤 칭찬이셨다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약간 뭐지? 그때 뭐 윤석열 TV 만들었다고 뭐 약간 뭐 극우파 그 친구들이 댓글도 좀 많아요. 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는 뭐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뭐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이게 뭐 문제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또 그쪽에서는 또 반대로 저를 또 극좌파로 또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 안 다시는 게 좋겠고,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싸우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, 굳이 표출해가지고 뭐 하는 게 뭐 본인 정신에 얼마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, 무시한다. 안티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담지 않고 싶었는데. 아니 뭐 안티라고 할 건 없고 뭐 아직도 계속 뭐 요새는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아직도 뭐 블로그에 또 있어요, 아직도? 종종 뭐 하여튼 뭐 네. 있지만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신경 않는데 끄면 되죠. 음. 그, 아무튼 뭐 건강하고 뭐 행복한 나라와 이렇게 이런 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다들 같은 마음일 테니까 그 컨텐츠 만약 보신다면은 혹시 그 댓글 처음 댓글 집에 와서 음. 한번 옷장 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그 분이라면 댓글을 좀 더 달아주시면 좋겠고. 아 저희 그게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아마 댓글을 다신 적이 있으실 테니까 분명 맞아요.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으면 되죠. 그분 아니더라도 혹시 원하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은 한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집을 공개하시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디든 사실 갈 수는 있잖아요 사실. 지방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지방? 나 부산 가고 싶은데. 지방도 그럼 수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댓글을 기다려 보시죠. 네, 부산까지는 가능하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럼 이렇게 끝인가요? 네, 오늘 이걸로 고맙습니다. 마무리하시죠.